안녕하세요. 모토그래프 전승용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기아차 니로 출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안에는 지금 신차 발표회가 한참인데요. 저는 지금 이 차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이렇게 밖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여기는 북적북적해서 도저히 이 차를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떤 차인지 함께 보시죠. 아이오닉이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아이오닉이 생각보다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니로는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는 모델이에요. 기아차 입장에서도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이렇게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하이브리드 SUV는 국산 모델 중 최초기 때문에 연비면 연비, 공간이면 공간, 뭐 스타일이면 스타일, 아이오닉에서 채워주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을 니로가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오닉보다 훨씬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디자인은 마음에 안 들어요. 스포티지의 그 디자인 그 아이덴티티를 많이 갖고 왔죠. 이 램프를 위로 빼고 그릴을 밑으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면이 너무 매끄러워요.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지만 약간 멍청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정통 SUV는 아니고 CUV, 크로스오버에 더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최대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넓어 보여요. 차가. 차체가 낮고 넓기 때문인데요. 세부적인 디자인을 봐도 이 그릴을 얇게 길게 뺐죠. 그러면서 스포티지와 달리 램프와 이렇게 한 선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범퍼 부분도 이렇게 라인을 줬죠. 가로로 긴 라인을 주고 이 보닛에서도 퍼져 보이는 라인을 줬습니다. 그래갖고 차가 굉장히 납작해 보이고 넓어 보여요. 그러니까 뭐 SUV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거부감 없이 어떻게 보면은 뭐 해치백을 키운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입니다. 그릴에 있는 이런 플라스틱 문양 같은 것도 예전 같았으면 진짜 도저히 상상을 못할 정도로 꼼꼼하게 했어요. 또 이중으로 크롬을 이렇게 덧대고 그 위에 다시 플라스틱을 이렇게 두르는 이렇게 3중 구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세부적인 디테일에서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못생겼지만 착한 아이, 못생겼지만 뭐 이렇게 그럭저럭 봐줄 만한 그런 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측면은 이 니로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부분입니다. 이 차는 스포티지보다 150mm 정도 짧아요. 하지만 휠베이스는 30mm나 더 깁니다. 바퀴하고 바퀴 사이는 굉장히 넓은데 앞에 있는 이 오버행이 짧다는 거죠. 바퀴 중심에서 범퍼 끝까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오버행이 스포티지보다 월등히 짧다는 겁니다. 1대1로 비교를 하면 꽤 차이가 날 거예요. 하지만 이 휠베이스가 길죠. 휠베이스가 길다는 거는 실내 공간이 그만큼 넓다는 소리입니다. 아이오닉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동일한 휠베이스 2700mm라는 넓은 휠베이스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SUV로 차체를 키워서 훨씬 넓은 공간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니로의 연비는 좀 전에 확인을 했는데 19.5km/L예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17.1km/L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은 19.5는 국내 SUV 중에서 가장 좋은 연비죠. 하지만 그거는 16인치 타이어를 기준으로 한 거고 이 차 같은 경우는 18인치 타이어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근데 타이어를 2인치 바꿨다고 연비가 10% 이상 차이 나는 거는 꽤 좀 아쉬운 일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2545 R18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숫자를 보면은 꽤 스포티한 거죠. 단순히 연비만을 위한 게 아니라 18인치를 낄 정도가 되면은 나름 스포티한 주행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연비를 무조건 원한다면 16인치 껴라는 말이죠. 엔진룸 좀 볼게요. 이건 아쉽게도 가스리프트가 아닙니다. 이렇게 거치를 해야 돼요. 전체적인 구조는 아이오닉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특징적인 거를 보면은 이 에어 필터가 위로 올라왔다는 거죠. 왜냐면 보통 에어 필터는 다 밑에 있죠. 하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보통 에어 필터는 다 엔진 밑에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차는
무게중심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에어필터를 위로 올렸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SUV는 곧 디젤이죠. 왜냐? 초반 가속력이 디젤이 월등히 좋기 때문이죠. 가솔린은 출력은 높은데 토크가 낮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출력은 디젤 SUV보다 20-30마력 높고 토크는 비슷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초반 가속력 문제도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디젤은 시끄럽잖아요. 근데 얘는 가솔린의 하이브리드예요. 정숙성도 높다는 거죠. SUV에서 해결해야 됐던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된 상태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후면부 디자인은 참 말들이 많아요. 저는 뭐 그냥 쏘쏘입니다. 그냥 별로지도 않고 그렇게 좋지도 않고, 전면부는 못생겼는데 후면부는 그냥 못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꽉 찬 느낌이고, 이런 니로라고 쓴 레터링도 나름 괜찮은 것 같고요. 이 램프가 너무 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뭐 그것도 뭐 나름 이 차의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리어 스포일러도 길게 빼서 이렇게 투톤으로 한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요즘 너무 현대기아 차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기본이죠. 트렁크를 열려고 하면은 조금 이게 불편합니다. 이게 좀 낮춰서 열어야 돼요. 팝업식, 폴딩식으로 이렇게 접히고 열리는 식을 적용해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숙여야 된다는 거는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버튼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누르면 안 되고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좀 신기하네요. 트렁크는 생각보다 넓지 않습니다. 오버형이 짧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폭이 굉장히 좁죠. 이렇게 그렇게 넓지 않은데요. 필요할 경우는 그냥 2열 접으면 되잖아요. 대신 뒷좌석 2열이 좁은 상태에서 트렁크가 좁으면 그거는 정말 아닌 거고, 트렁크는 좁지만 2열이 넉넉하다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크렐 오디오인데, 뭐 이거 저는 오디오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는 막 끼워갖고요, 이게 판단할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렇게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어요.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요. 여기 좀 뭔가 이렇게 너저분하네요. 여기를 왜 이렇게 안 이어놨지? 이렇게 들면은 계속 이렇게 요즘 나오는 차 풀플랫은 기본입니다. 풀플랫 안 되면은 욕먹죠. 특히 SUV는 더 그래요. 예전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트렁크 부분에 넣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 높이가 좀 높은 거죠. 좁은 오버행에서 최대한 트렁크를 넓힐 수 있었던 거예요. 배터리를 앞으로 뺐기 때문이죠.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앞으로 뺐기 때문에 2열이 좁은 거예요. 더 좁은 거예요. 하지만 얘는 SUV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오,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저 깜짝 놀란 게, 배터리를, 그러니까 SUV니까 머리 공간이 넉넉한 건 당연한 건데, 배터리를 앞으로 뺐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료통이 원래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얘는 머리 공간 이렇게 많이 남네요. 그리고 앞좌석은 제가 운전하는 것처럼 상태로 그대로 맞춰놨는데도 무릎 공간이 주먹 2개가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기울어짐도 이 정도면 정말 편하고요. 시트의 가죽 느낌도 괜찮고요. 고급 모델에 들어가는 옵션이겠지만 2차급의 뒷좌석 열선이 있는 차 정말 흔치 않죠. 220V 콘센트가 있습니다. 공조기도 있고요. 스피커 있고, 여기 컵홀더도 하나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암레스트도 여기도 컵홀더가 또 있고요. 이 정도면 정말 가족 단위로 이용하기에 정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5명이 타도 그렇게 좁지 않을 것 같아요. 센서 터널도 그렇게 안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공간이, 무릎 공간이나 이런 게 꽤 여유가 있는 거예요. 더 파노라마 선루프나 아니면은 스타일리시하게 글래스 루프를 크게 하나 만들어주는 거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스포티지보다 휠베이스가 넓은 게 괜히 넓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휠베이스 뭐 1, 20mm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 뽑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지만, 그래도 이거는 굉장히 편합니다. 진짜 다리를 꽈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러고 다녀도 될 것 같고,
이런 뭐 초소형 SUV, 뭐 티볼리나 QM3나 뭐 트랙스 이런 거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뒷좌석입니다. 아이오닉, 안타깝네요. 저는 하이브리드 살 거면 무조건 아이오닉 안 사고 니로 살 것 같습니다. 실내는 그렇게 큰 감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요. 최근에 나온 현대기아차의 디자인을 요거저거 섞은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의 특징도 이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근데 아쉬운 점은 요 센터 페시아 부분에 이런 각종 버튼들의 배치와 폰트와 이런 구성 자체가 너무 좀 어수선하고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뭐 차지, 에코, 파워라고 이렇게 게이지가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하고 연동해서 연비를 향상시키는 그런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감속해야 되는 구간이야 그러면은 알려줘서 천천히 속도를 줄이게, 그리고 가속하는 구간이야 그러면 천천히 속도를 빠르게 해갖고 그 급가속 급정거를 안에서 연비 효율을, 연료 효율을 더 좋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 언덕길이나 내리막길을 미리 예측을 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배터리를 사용해서 모터를 쓸 것이냐를 판단해서 배터리를 최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충전, 방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을 해서요. 이쪽에 보시면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과 뭐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등 다양한 게 있어요. 친환경 모델에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엔진과 모터의 힘을 최적화하면서 달려야 되는데 일반 크루즈 컨트롤은 속도밖에 이렇게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죠. 거리를 좁히고 늘리고 속도를 빠르게 하고 늦추고 하면서 앞차를 따라가는, 그러면서 연비를 늘리는 방법이 훨씬 이 차의 친환경 차에는 필요한 거죠. 이 차는 꽤 작은 차예요. SUV 중에서는 특히 더 작은 차죠. 그러니까 차에 딱 타면은 시트 포지션이 꽤 낮아요. 하지만 뭐 SUV니까 좀 편하게 운전할 필요도 있죠. 여성 운전자들도 그렇고요. 그럴 경우 이 차는 이 전동식 이게 꽤 많이 올라갑니다. 오, 아직도 올라가. 이게 제가 말은 굉장히 길었는데 지금 불쌍해 보이죠. 말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게 최고로 올린 겁니다. 지금 낮춰 볼게요.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올라가고요. 현대기아차 중에서도 더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스포트 모드는 있고요. 수동으로 시프트 업, 시프트 다운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던 이렇게 무릎 어택하는 요것도 넓고 좀 말랑말랑해서 그렇게 이렇게 차가 흔들릴 때 무릎이 아플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터치를 잘 안 하는 부분은 플라스틱을 썼지만 그렇게 싸구려를 쓰진 않았습니다. 여기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우레탄 사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가격과 뭐 이런 차급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구성은 정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기아차 니로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1월 달에 아이오닉이 나왔을 때 아이오닉을 사려고 했었죠. 사서 장기 시승을 하려고 했는데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서 아이오닉은 결국 못 사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잘 됐다라는 생각,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아이오닉은 사지 못했지만 니로를 계약을 했습니다. 니로를 장기 시승하면서 어떤 차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테스트를 해볼 계획이거든요. 이 기아차에서 진행하는 니로 시승 행사에서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김한영 기자가 가서 직접 타보면서 주행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기다려 주시고요. 그 후에 이뤄질 장기 시승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전승용이었습니다.